갈게요. 스탠바이. 자, 큐. 최적의 사탐 공부법을 뽕! 흔들림 없는 1등급 자신감 최적입니다. 최적입니다. 사회문화에 푹 빠지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 이거 어려워요. 네. 박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기,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갑자기 뭐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네. 연구하고요. 뭐를요? 교과 연구해야죠.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 무슨 운동이요? 배운동. 아니 배운동을 계속 했는데 오늘 샷이 좀 안 좋아서. 자 어쨌거나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강의 준비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중기 씨 보느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중기 씨. 여기까지 또 중기 씨, 저는 중기 씨 보면서 지냈는데 네. 최정 선생님은 연구하셨다니. 해교 씨 안 보시고요, 해교 씨? 무슨 연예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별로 뭐 관심이 없고요. 송중기 씨가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근데 아니 어마어마한 개런티를 받고 그 정말 초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국민 남편,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국민 남편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 돈도 이렇게 많이 벌어오고 막. 근데 그게 저도 그 소식을 뭐 들었는데 네. 혼자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솔직히 거기에 분명 스텝들도 있었을 거고 엑스트라도 있었을 거고 뭐 조연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를 혼자 드라마에서 이렇게 떴다고 다 가져간다고요? 막 몇 억씩 가져간다고요? 근데 그 주연 배우가 없었더라면 흥행으로 인한 혜택을 나눌 수 없었다는 거죠. 에? 그쵸?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쵸? 그게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과도하다.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물어봐. 아니 네. 여러분 본인만 그렇게 다 이끈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건 좀 과도하다. 그래서 과도하다 1번. 과도하지 않다 2번. 과도하다. 벌써 알아. 과도하다. 벌써 딱 아네요. 네. 네. 좀 길게 얘기했죠? 빨리 말해주세요. 네. 왜 아니 그건 뭐 이 답은 얘기인지. 없으니까. 네. 왜 지금 이 여러분들도 뭐 눈치를 많이 네. 챘겠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제시문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연, 조연, 엑스트라의 출연료에 차이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분명 아까 뭐 2번이라고 답한 친구들이 박범 선생님의 주장을 쭉 따라갔던 거고요. 아니다. 분명히 꼭 필요한 존재인 조연 배우나 뭐 엑스트라나 스태프들 가져갈 걸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처럼 주장했던 친구 1번 골랐던 친구들이 바로 을의 입장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시험 문제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게 사회문화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한 거고요.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 하시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셨구나. 그럼 답 한번 골라보세요. 답을 고르기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의 최저 수준의 균등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금방 보네요, 학생들. 대단하다. 그리고 1번이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회문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객관식이니까 답이 있는 것뿐이지 주장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생활과 연결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 나온 김에 이 사회탐구에 대해서 하는 많은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 사회탐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뭐랑 친해지면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랑 친해지면, 신문이랑 친해지면, 물론 그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막 신문 보세요, 뭐 시사 뉴스 챙기세요 이런 말은 아닌데 적어도 그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분명 관심이 많을 거예요. 뭐 스마트폰으로 기사 검색하는 것도 참
즐겁게 많이들 보고 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치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경험으로 끝나고 분명 배운 걸 적용할 수 있는 연습, 그걸 이제 저희가 계속 해드리는 거죠. 사회탐구의 문제들이 결국은 지금 최적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저 문제처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내용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또 궁금증 또 있어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언제부터 공부하셨어요? 개념 공부를 겨울방학 1월 3일 됐어요. 축하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잘 오셨어요. 우리 미라클을 통해서 네. 공부법 많이 배워가시고요. 6월 모의평가 정도를 기점으로 삼는 게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건 6월 모의평가에 나름 준비된 상태에서 그렇죠. 시험을 치러보면서 실력 점검하는 거 참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반대로 6월 모의평가에 자신의 선택을 한 번쯤 점검하면서 그때 뭐 이게 나한테 맞는 과목인가 한번 측정해 보시기도 하고 바로 개념 강의 시작하셔도 늦진 않는다는 것. 네, 늦지 않는다는 여름방학 때 해도 되냐고 지금 여름방학 때 집중하면 안 되냐고.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국영수는 어떻게 해요? 국영수 6월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안 된 친구들은 좀 빠른 속도로 개념 정리를 막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한 바퀴를 빨리 그렇죠. 도는 빨리 그렇죠. 도는 그 이래도. 연습 자신감의 상승이 될 겁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고. 예, 그럼요. 여름방학 때 집중 여름방학 때 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하세요. 양병호 학생. 지금 찬찬히 시작하세요. 그 한 이미- 가지 네. 좀 그 바로 여기 실시간 나온 예은이가 엊그제 사탐 과목 바꿀까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만 딱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이 매번 뭐 라이브 클래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진심을 다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선택 진짜 좋은 과목이라고 말이다. 생각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사회탐구 안에서 9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데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쯤은 그렇죠. 선택을 믿고 진지하게 한 바퀴를 꼭 개념 강의를 듣고 이 말 너무 좋은데?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 좀 준비했어요. 이 말 너무 좋은데요? 이 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최적의 사회탐구 공부법 봄 해야 되니까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 해주네요. 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보죠. 네. 지금 예, 하신 겁니까? 네. 예. 제목은 사회탐구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사회탐구는 암기 과목이다 라고 묻는 거죠? 네. 암기 과목입니까? 정말 많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이 암기 과목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나온 게 사탐구는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암기하면 된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영어도 수학도 다 암기해야 되지 않나요? 기본적인 거? 저희 진짜 기본적인 것만 암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암기가 필요 없는 과목은 없어요. 네, 그쵸. 그런데 그게 바로 이해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암기는 오래가지 않을 거고요. 그냥 휘발돼 버립니다. 네. 그냥 뚜껑 열어놓으면 개념은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길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이런 저 거. 학교 다닐 때 그 법과 정치 아니었죠. 정치할 때 복합정치는 무슨 말씀이세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과목인데. 고등학교를 언제 나오신 겁니까? 정치경제라고 하세요. 정치경제. 자, 정치경제입니다. 법과사회도 아니에요. 정치경제. 정치경제. 아이 진짜. 아무튼 거기서 그때 뭐 했냐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다라고 돼 있는데 이 행정부 수반하고 국가 원수를 그냥 외우면서 국가 원수는 국가 웬수를 왜 여기다 붙였지? 라고 생각하고 행정부 수반은 무슨 접시인 줄 알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네. 아, 그런 그래서 거죠? 제가 아니 왜냐면 제가 그걸 다 부끄럽네요. 아니 진짜 저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왜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는지 국가 원수라고 하는지 네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 그리고 네. 암기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딱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듣는 친구들 혹은 이게 정말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낯설어서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낯설어서. 하다못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돌이켜보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개념, 뭐 수학에서의 공식 그 당시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낯서니까. 근데 지금 여기 온 학생들은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럼요.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암기 과목 아니다. 예,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다음 거. 네. 2번입니다. 네. 이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해예요. 오해. 자. 이건 잠깐만. 이거 수습이 될까 모르겠네. 왜요? 뭔데요? 자료 분석 능력은 타고난다? 요즘은 법정에 선거제도 해가지고 뭐 나오나요? 선거제도 자료 분석이 있긴 한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되면 풀 수 네. 있도록 만들어줘서 요즘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그 숫자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문제의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제가 이번에 그 총선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일반 사회에서 많이 적용되면서 통계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법과 정치나 아니면 사회문화 같은 과목에서 이렇게 표 분석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저는 자료 분석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쵸?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 자료 분석은 문제입니다. 어차피 문제를 푸는 것인데 이 문제에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 문제인데요. 6월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이 계층표 분석은 매일 나죠. 이 가는 계층 구조를 지금 말해주고요. 나는 계층을 대물림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쵸? 그랬더니 이대로 해서 수능에 똑같이 나왔어요. 이 가는 상대적 비율을 통해서 계층 구조를 말해주고요. 이번에는 유지한 게 아니라 나에서는 계층 이동 결과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표 분석은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신 다음에 이 기출을 여러 번 그 패턴을 분석하신다면 저는 진짜 해볼 만하고 진짜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표 분석할 때 더 재밌다라고 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해 나가는 기술? 뭔가 유형, 패턴 이런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재밌다고 많이 하거든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네. 네. 풀면서 변별력을 위해서 표 문제를 두세 문제 내서 고득점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출제를 한다.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 표 분석 문제는 꼭 내줘야 됩니다. 사회문화 과목에서. 그건 변별력은 하나의 결론에 불과한 거고 왜냐하면 이 복잡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시킬 때 숫자로 말해요 이런 거예요. 숫자로 말해요. 우리나라에 계속 그렇죠. 대물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완화되고 있나요? 아무리 말로 하는 거 그건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자, 연구자란 마인드를 여러분이 한 번만 갖고 계시면 숫자로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 숫자의 감을 살린 뭐 우리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게 좀 있어 보이나요? 네. 표 분석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 표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생님과 제가 상속 문제 그리고 표 분석 문제 열심히 풀 수 있도록 또 준비해서 강의 또 자료들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 자, 뜯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뜯으려고 손톱도 안 깎고 나왔어요. 손톱도. 그게 웃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출 문제는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래요. 잘하네. 선생님 강의 많이 들었나 봐요. 네. 너무 옛날 거는 그러면 물어볼게요, 정화한테. 너무 옛날 거가 언제 거까지가 옛날 건가요? 그걸 알아야 이제 어디서부터 풀고 어디까지는 좀 빼놓을지 거기에 대한 거. 너무 옛날 거 그게 언제일 거? 저기 말하네요. 언제 것일까? 5년 전이면 많대요. 일단은 법과 정치 과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요? 지금 개정 얘기하네요. 보니까 나경이 나경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법과 사회라는 과목과 정치로 분리되었을 때는 문제를 안 푸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안 푸셔도 됩니다. 네. 혹은 나중에 그 이후의 문제를 다 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분석이 다 됐다. 그럼 더 이상 풀만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 전문가가 선별한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연계 교재를 좀 더 분석하는 것,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때 말하는 기출문제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된 이후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3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수능으로 그래서- 따지면 그래서 3개년. 학생들은 한 3년 정도, 그리고 처음에 볼 때는 개념별로 분류된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개념별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선생님도 자료 많이 제공해 주시고요. 저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우리 볼까요? 지금 서광이가 네네. 선지 분석이 중요하다고 이따가 말씀해 주실 네, 거죠? 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서광이 혹시 선생님 아니죠? 선생님. 선지 분석이 중요해라고 네. 이야기하는 선배님처럼. 네. 자, 해볼까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아, 이것도 네. 수습이 될까요, 이거? 수습이 되죠. 사회탐구 혼자 해도 된다? 이 사회탐구 공부를 혼자 하면 안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선생님. 네. 사회탐구의 이 각 과목의 문제들이 20문제밖에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이 수능 특강을 보면 여기 이거 수능 특강이거든요. 우리 최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수능 특강 전체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저희가 강의를 했었어요. 이 많은 페이지 가운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딱 20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목차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목차를 쭉 보면 딱 이 목차를 딱 보자마자 어디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그 어디에서 어떤 개념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 이 단원에서 어떠한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지 20개에서 30개의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내려면 3년 이상의 기출을 아주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분석해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자면 참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적 선생님도 저도 그래서 이 미리 기출을 분석해서 각 단원에서 또 중단원에서 그 중단원에서 어떤 핵심 개념들이 출제되는지를 미리 다 분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개념 강의는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이 차례, 목차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목차를 딱 보자마자 1단원에 이렇게 4개의 출제 포인트가 있고 4개의 중단원이 있고 이 중단원 안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 포인트인지가 눈에 딱딱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정말 그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사회문화 다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네, 법과 네. 정치도 그렇고.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 개념들은 밑에 베이스로 다 깔려 있고 핵심 개념들만 술술술술 이렇게 넘겨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혼자가 아니라 학교 수업 내지는 EBS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하시고요. 특히나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이 1등급부터 쭉 변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문제도 출제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원리로 이 고난도 문제들을 출제하는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와 관련된 단기 특강들을 꼭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듣고 하면 이게 쫙 보이잖아요. 네.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도. 경제적이죠. 네. 그렇죠. 정말 문병희 선생님이 계셨어야지 더 길게 쫙 말씀해 주실 아니에요. 텐데. 안 계셔도 돼요. 네, 여러분 정말 개념이나 또는 고난도에 있어서는 혼자 하지 마시고요. 꼭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지금 4가지 오해, 여러분의 오해인 것으로 다 밝혀졌는데 좀 쑥스럽네요. 여러분 아마 여기 이렇게 열렬히 온 학생들은 사실 다 아는 얘기들일 거예요. 얘기들인데 그 4가지 오해를 이제 다 풀었으니까 지금 최재욱 선생님께서 어떤 거 갖고 오셨냐면 진짜 너무나 훌륭한 그 노트 필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특히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탐구는 노트 필기 해야 되느냐, 노트 정리 따로 해야 되느냐 라고 많이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진짜 엑기스 지금 노트 필기 가지고 오신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사회문화인데요. 이렇게 예쁜 노트를 준비를 하고는 여기다가 뭘 적어놨냐면 다 누구나 하는 게거예요. 첫 장에서는 사회문화 현상 보이실 텐데 거기에 대한 선택지를 다 모은 거예요.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자연현상과의 공통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례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첫 장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야 저건 나도 하겠는데? 저 정도는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넘기면 상징적 상호작용론만 이만큼 많은 선택지가 나옵니다. 이만큼 많은 선택지. 선생님 선택지 모으는 게 뭐가 큰 도움이 됩니까? 강의에서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험장에선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냐? 자기가 맞히면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좀 안타깝지만 틀리면 말장난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장난이란 말을 그냥 그렇게만 쓰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 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 쭉 이게 다 돼 있어요. 다. 모든 그 주제에 대해서 사회 실제론에 대해서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근데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제 이쪽 가면 실전적으로 있잖아요. 실전적으로 시험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뭐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 차이점을 사례를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구분하게 돼요. 그렇죠. 구분하게 돼요. 아, 키워드가 이건 이래서 보이죠. 간접 전파구나. 이건 저래서 자극 전파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요건 이 정도에 보내드리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법과 정치하는 친구들이 서운할까봐 법과 정치는요. 아,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필기된 내용을 다 적고 나서는 자기한테 유용한 선택지가 추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택지에 보시면 출처를 밝히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선택지를 모으고 있어요. 너무 공부를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수능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능 완성 몇 쪽에 몇 번 문제다. 혹은 뭐 학력 평가 문제다. 혹은 또 뭐 평가원 문제다. 이렇게 계속 다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출처를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단거나 할 때 오답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틀린 문제 혹은 궁금했던 문제를 잘라서 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공부가 충분히 돼 있으면 선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험장에서 분위기와 자기가 어떤 면에서 실수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를 보여드리면 좀 많은 친구들이 주눅들기도 하고 의기소침해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뭐 특출한 친구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번만 성의를 가지시면 예쁘게 만든다기보다는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 학생은 정말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게 공부를 한 거죠.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막 했겠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 이제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다양한 이제 특강들, 뭐 학교 시험 대비 특강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수능 필수 개념 그런 강좌들에서 자료를 제공할 때 그 자료들을 상당 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선지들을 모아서 OX 형식으로 만든다던가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이 충분히 되었다면 그런 자료들 프린트하셔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이러한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살짝 받아볼까요? 그래요? 네네네. 아니 왜냐면 우리만 계속해서 네. 공부에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그 문제 적용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거는 진짜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건 하나는 개념 탓이고 하나는 기출 탓이거든요. 예, 개념이 안 됐거나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지 분석이 안 됐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본인이 기출이 제대로 안 된, 아니, 개념이 제대로 안 됐는지 아니면 개념은 이해했는데 그 개념들이 표현되는 선지의 그 표현 방식들이 아직 덜 익숙한 것인지 그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지를 모으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네. 출제 패턴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벗어난 출제를 하기도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네. 자신감이 계속 쌓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까 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공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거는 비단 사회 문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과 정치에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필요 없는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필요 없는 개념은 없다는 건 분명 그런 개념을 만든 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퇴결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니에스가 뭐 이렇게 뭐 그 했던 뭐 구분하는 기준. 그러면 여러분이 테니에스 당시에 그런 개념을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잘 적용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을 만들었던 당시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기로 어쨌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우리 EBS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은 절대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닐 겁니다. 어디 지역이든 상관없고요. 몇 학년이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 혹은 뭐 형제 자매 그리고 주변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응원할 겁니다. 조선 우리 EBS에서도 선생님과 박본 선생님은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만큼 관심이 있고 응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 최정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정말 기억에 남아서 앞으로 인용하려고요. 뭐냐면 사회탐구에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과목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수라고 생각하셔서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네.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최적의 사탐 공법을 봤어요!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건강하세요. 네.